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상 씨를 울게 한 책, 네. 나쁜 어린이표. 네. 저도 울게 하고. 오늘 우리 나쁜 어린이표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우리가 횟수로 한 5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한 책을 세 편으로 나눠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에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또 그만큼 느끼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읽었는지 살짝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 시간에 건우랑 경식이가 다투는 바람에 건우는 또 나쁜 어린이표를 받았고요. 아유, 맞아요. 네. 아유, 진짜. 두 사람 모두 엉망이 된 하루였지만 그 친구의 약한 모습을 보며 미운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어요. 맞아. 네. 하지만 나쁜 어린이표가 3장이 된 건우는 다음 날 5시까지 남을 일이 걱정돼서 차라리 감기에나 걸리면 좋겠다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는 장면까지 읽었는데요. 네. 진짜 지난주에는 건우 마음에 제가 감정이입이 정말 많이 됐어요. 네. 같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비를 맞고 가서 정말 감기 걸린 건 아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어떡해. 네. 집으로 돌아온 건우의 몸은 불덩이같이 달아오르고 그런데 또 내일 5시까지 학교에 남아야 한다는 건우의 말에 엄마는 걱정이 많이 돼서 선생님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엄마가 그 속상해할 게 걱정이 돼서 건우는 겁이 나요. 그러고 할 수 없이 더 노력해보겠다고 엄마에게 대답합니다. 아유, 감기가 걸려버렸네 진짜.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건우가 참 짠해요. 맞아요. 저야말로 건우 엄마 대신에 선생님 마음을 꼭 듣고 싶네요. 네, 그럴까요? 건우는 다음 날 여전히 열도 나고 콧물에 기침까지 나왔지만 학교에 갔어요. 갔어요? 네, 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체육 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또 청취자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좀 쉬지. 속상하네요. 네. 건우의 마음이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준비해 주신 부분 구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벽에 걸린 스티커판을 보니까 창기가 나쁜 어린이표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이 민철이, 정욱이, 그리고 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창기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갑자기 선생님 책상에 있는 스티커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얼른 그 통을 열어보았어요. 맙소사. 그 뭉치는 3학년이 끝나도록 받고도 남을 만큼 두툼했어요. 나는 스티커 뭉치를 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다시 넣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업 끝나는 음악 소리가 나서 나는 몹시 당황했어요. 이제 어떡해. 나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어요.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갖다 놓기는 틀렸어. 울음이 터지려고 했어요. 나는 스티커를 자디잘게 찢어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변기 뚜껑을 덮고 올라앉아 다리를 꼭 끌어안았어요. 무섭고 슬퍼서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난 이제 학교에 못 다니겠구나. 우리끼리 비밀. 친구들이 찾는 소리가 들렸어도 누가 문을 두드렸어도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두워지고 선생님이 집에 가면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결국 내가 있는 곳을 알아냈고 나는 교실로 잡혀오고야 말았지요. 지칠 대로 지쳐서 내 몸은 불처럼 뜨거웠어요. 선생님은 창밖을 보기도 하고 교실을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나를 뚫어져라 보기도 했어요. 이건우, 이거 네 거지? 선생님이 내 수첩을 들어보였어요. 엎친 데 덮친다더니 수첩까지 들통날 줄이야. 나쁜 어린이표 네가 가졌니?
나는 콧물을 훌쩍이며 실내화끈만 내려다봤어요. 스티커 통에 손을 댔는지 묻는 거야. 벼랑간 눈물이 나오지 뭐예요. 이제야 선생님 물건을 훔쳤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동안 내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다시 이가 와닥와닥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앙 다물어도 소용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니? 버렸어요. 변기 속에. 어이없다는 듯 선생님이 혼자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창밖을 말없이 보는 거예요. 남의 걸 맘대로 없애는 건 진짜 나쁘다. 뭐든지 남의 건 손대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이번 일은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리고 말이야, 건우야, 이걸 나한테 줘. 네가 이런 걸 적는 줄 몰랐다. 나는 선생님이 그걸 구겨 버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표를 고스란히 선생님의 수첩에 끼웠어요. 다른 애들이 무척 궁금하겠구나. 왜 갑자기 나쁜 어린이표가 없어졌는지 말이야. 선생님이 가방을 맸어요. 그리고 교실 문을 잠그려고 할 때까지도 나는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집에 안 갈 거니? 네가 나쁜 어린이표 다 가져간 거랑 내가 너한테 받은 거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네 덕분에 애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겠구나. 이건우, 2학기 때는 반장이 될 수 있길 바래. 그래서 반을 이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렴. 네. 어서 가라. 너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과학 선생님이 네 작품 좋다고 하시더라. 네. 아차, 또 깜빡 잊었네. 내가 설암 나사를 조이느라고 네 드라이버를 좀 썼어. 내일 돌려줄게. 예. 이번에는 기운을 내서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깜빡 잊는구나 생각하니까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구나 내 드라이버로 서랍을 고쳤다잖아요. 선생님이 내일 보자며 갔는데 나는 미처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뒷모습에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나 그저께였다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고맙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와, 저 간신히 참았는데 진짜 중간에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네. 어쩜 이런가요? 아니, 몸도 아픈데 화장실에서 느끼는 그 공포감, 그 선생님 앞에 섰을 때 그 떨림, 와닥와닥 입이 안 다물어진다잖아요. 그 나쁜 어린이표 손댄 거 들킨 거. 근데 또 마지막 선생님의 반응이 놀랍네요. 네.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그리고 칭찬, 그리고 건우 드라이버를 쓰시니 전 어째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네네. 그리고 저렇게 아픈데 선생님 가시고는 쓰러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감사해야 하는 건우가 참 아유 그쵸, 진짜. 그 생각이 오히려 어른이 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순수해 보이고 좀 좋아. 정말 영희 씨 건우가 그 스티커 통 속에 있는 나쁜 어린이표 뭉치를 본 순간 왜 그렇게 공포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그동안 나쁜 어린이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게 맘처럼 쉽지 않았던 일들. 또 건우 입장에선 억울하게 나쁜 어린이표를 받은 일들도 많았고요. 그러는 사이 건우도 그 스티커 통 속에 나쁜 어린이표가 결국 본인 몫이 될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5시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수학 문제 풀고 독서 기록장 써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냥 눈앞에 쫙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 실은 나쁜 어린이표가 아주 뭉탱이로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이제껏 겪었던 일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건우 마음을 보면서 엄마인 제가 많이 잘못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어렵고 무섭게 하면 아이들이 더 빨리 바뀔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마음에서 아이가 좋아지길 바라서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못했을 때 돌아올 벌이 더 커지고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지지 그게 결코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네, 마침 아까 안방극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안방에서도 제가 나쁜 어린이표 책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안방의 사연에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혼내고 했던 것들이 아이에겐 상처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른인 저도 진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주눅들고 실망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힘이 돼주었던 건 막 따끔한 어떤 일침보다는 좀 위로와 이렇게 격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몇 배로 크게 느껴질 거잖아요. 네.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들이 왜 쉽지가 않은 건지. 그렇죠. 그 건우가 그 공포감에 집어든 스티커 그리고 수업 종소리 무작정 화장실로 뛰어가 문 잠그고 와, 그 안에서 공포에 떨면서 울고 있었을 건우를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무섭다. 진짜 같이 너무 무섭다. 너무 속상하고 게다가 감기로 몸도 아픈 상태였잖아요. 저는 아까 건우가 나쁜 어린이표를 창기가 제일 많이 받았다면서 자기도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창기는 어떨지 그 생각하는 그 마음도 참 짠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깊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은. 네. 건우는 정말 자기가 저지른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고 또 후회스럽고 이제 학교도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나쁜 어린이표가 없어진 스티커 통이나 또 건우 수첩을 보고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 제안한 그 해결 방법도 건우랑 선생님 둘 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동시에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마냥 나쁜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특히나 건우가 그 나쁜 선생님 표를 해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네. 아이들도 자신이 잘못한 일들이 이렇게 탁 덜미를 잡혀서 드러났을 때 정말 창피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형사도 아니면서 늘 그 범죄 현장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막 발뺌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그게 결국 아이들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의 작은 말 한마디에 건우의 마음이 금세 다 풀어지고 맞아. 고맙다고까지 느끼는 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바뀌는 그런 단순함이 눈물겹고 또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완벽할 것 같은 선생님의 깜빡했다. 그 이야기 한마디로 거짓말처럼 건우 마음이 바뀌는 거를 보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네. 또 선생님과의 둘만의 비밀이 생겨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어른도 공유하는 비밀이 생기면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네네. 너무 우여곡절 끝에 건우의 마음이 풀어지긴 했지만 건우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심겨졌을 것 같네요. 네. 건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돌아보게 줬던 동화였는데요. 네. 정말 무려 3주에 걸쳐 함께 읽었던 동화의 마지막은 황선미 작가의 그 작가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많이 길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작은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때는 몰랐어요. 보잘것없고 내성적인 여자애는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없는 줄 알았죠. 엄마한테는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는 맏딸이어야 했고 나가서는 동생들 치닥거리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뒷자리에서 반 애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애였으니까요. 어떤 애는 음악 시간에 선생님 대신 풍금을 쳤고 어떤 애는 학예회 시간에 새처럼 노래했고 어떤 애가 상을 받았을 때는 걔 아빠가 손나팔을 하고 딸 이름을 목청껏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뻐드렁니 때문에 곧잘 놀림을 받던 아이도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가지고 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애는 뒤에서 그런 것들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러웠지만 부럽다고 말한 적 없었고 슬펐지만 울지 않았고 화가 나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자애는 부모님이 일에 지쳐서 고단하다는 걸 알았고 동생들은 어차피 챙겨야 했고 욕심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여자애는 잘 참았던 걸까요? 착하다고 칭찬받아야 했을까요? 일찍 철이 들었으니 다행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자애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혼자 외로웠어요. 위로받을 기회도 없이. 슬픔과 외로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움츠리고 숨어들었다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말죠. 여자애가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위험해졌을 게 뻔해요. 어느 날 우연히 여자애는 책이 있는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남아서 책을 읽어도 내쫓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지요. 그 선생님은 사나흘쯤 여자애를 지켜보셨다가 그 반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여자애가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걸 알고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셨지요.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슴에 기둥 하나로 세워진 말. 여자애는 그 말을 늘 기억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동안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요. 그렇게 성장하여 여자애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떤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채고 조용히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는 걸. 그분의 배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린애를 바로 서게 해주었다는 걸. 그래서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여기지 않아 주어 참 고맙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 자체로도 너무나 느낄 게 많아서 제가 굳이 가타부타 말을 보태지 않아도 마음에 어떤 진동 같은 여운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읽어주신 작가님의 글이 오늘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들 마음속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동화 작가 황선미의 나쁜 어린이표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읽는 동안 참 유난히 아이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했던 책이었는데요. 마지막 작가의 글이 더 동화 같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들을 볼 때 3초 정도만 쉬었다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땅히 부모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